김지민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였고 수많은 찬사와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가장 중요한 말은 화려한 수상소감도 전설적인 작품에 대한 자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래서 조용히 흘려보내버린 한 가지 경고였습니다. 김지민은 명성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명성이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더 많은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 오래 있었기에 끝이 어떻게 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녀의 말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전하는 불편한 진실보다 아직 빛나고 있는 환상을 더 믿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김지미가 이 경고를 했을 당시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배우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쟁취할 것도 없어 보였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녀의 말을 시대에 뒤처진 푸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그 말들은 푸념이 아니라 예고에 가까웠습니다. 명성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서주지도 않으며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린다는 것. 김지민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하게 마치 이미 모든 과정을 겪어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고 그래서 더 외면당했습니다. 이 영상은 김지미가 남긴 그 경고를 다시 꺼내놓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들. 왜 그 인터뷰는 조용히 묻혀버렸는지, 왜 그녀의 경고는 그토록 쉽게 잊혔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늘 누군가 떠난 뒤에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지. 김지미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지 한 배우의 이야기가 아니라 명성과 성공을 바라보는 이 사회 전체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지미가 그 경고를 꺼냈던 순간은 화려한 무대 위도 대중의 시선이 집중된 특별방송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지나간 한 인터뷰였고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으지 못한 채 기록 속 어딘가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김지미는 주목을 받기 위해 말을 꺼낸 것이 아니었고 논란을 만들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타로서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시기 김지미는 더 이상 전면에 서서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작품 하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대중의 반응에 일희일비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진행되던 당시에 한국 연예계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스타 시스템은 더욱 공고해졌고 성공 신화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빠르게 등장했고 그만큼 빠르게 사라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 속도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있었고 성공의 이면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지미의 말은 바로 그 틈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이른 경고였고 너무 차분했으며 무엇보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기사 제목이 되지 않았고 자극적인 인용으로 소비되지도 않았습니다. 김지미가 그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성이 쌓이는 과정과 무너지는 과정을 모두 직접 겪은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배우로 살아온 시간만큼 외면당하는 시간이 얼마나 조용히 다가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담담했기 때문에 더 쉽게 흘려보내졌습니다. 대중은 감정이 실린 고백에는 반응하지만 경험에서 나온 경고에는 귀를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인터뷰를 본 사람들 중 일부는 김지미의 말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유하거나 확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연예계 안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은 때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법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지미의 경고는 조용히 지나갔고 기록은 남았지만 기억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지미의 경고가 특별했던 이유는 그것이 추상적인 인생 철학이 아니라 연예계라는 구조 안에서 몸으로 겪은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성을 꿈으로 묘사하지 않았고 성공을 목표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말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불편했습니다. 김지민은 명성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암시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단단해 보이지만 그 박수가 멈추는 순간 남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은 누구도 대신 채워주지 않는다는 점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성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힘은 있지만 추락을 막아주는 안전망은 아니라는 것이 김지미가 가장 먼저 짚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녀가 특히 강조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가 사랑받는다는 구조였습니다. 김지미는 대중이 배우를 사랑한다고 믿는 순간조차 실제로 사랑받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기하는 이미지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이미지가 강할수록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순간의 낙차는 더 커집니다. 김지미는 이 사실을 젊은 시절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태도가 작품이 아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때 비로소 명성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명성은 당신을 기억하게 만들지만 당신을 이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녀가 조용히 언급했던 부분은 정상에 있을수록 진실을 듣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김지민은 성공한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만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 괜찮다는 말,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들이 쌓이면서 정작 중요한 경고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녀는 이것을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넘어질 때가 아니라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지민은 명성이 쌓일수록 자신을 의심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경계했고 그 점이 결국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여성 배우가 감당해야 하는 명성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지민은 여성이 연예계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요구받는 조건들이 얼마나 가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외모, 나이, 태도, 말투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조 속에서 명성은 자유를 주기보다 오히려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비판 대신 참는 법을 먼저 배운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구조적인 압박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줄여야 하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우려였습니다. 김지민은 명성이 사라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란도 없고 큰 사건도 없이 어느 날 문득 연락이 줄어들고 초대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중심에서 밀려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처에는 대비하지만 서서히 사라지는 관심에는 무방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지민은 이 과정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계에서 명성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누군가를 겨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마 나에게도 해당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조언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언처럼 남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조용해서 흘려보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는 말들. 그것이 김지미가 명성에 대해 남긴 경고의 본질이었습니다. 김지미의 말이 무게를 갖지 못했던 이유는 그녀의 영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경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실감이 없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위험을 이미 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여유로 오해합니다. 김지미의 담담한 어조는 분노나 고발이 아닌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차분함은 경고의 날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중은 강한 감정이 실린 폭로에는 반응했지만 조용히 꺼내놓은 진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의 연예계는 속도와 성장에 취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끊임없이 등장했고 성공의 기준은 점점 더 단순해졌습니다. 얼마나 빨리 뜨는가, 얼마나 오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이면을 돌아볼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지미의 말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위를 바라볼 때 그녀는 아래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르막길에서 굳이 발밑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가능성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할 가능성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연예계 내부의 구조 또한 그녀의 경고를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산업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위에서 굴러갑니다. 성공담, 성장서사, 극복의 이야기들은 환영받지만 그 과정에서의 상처와 소모는 쉽게 편집됩니다. 김지미의 말은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그 구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말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고는 쉽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고 동시에 책임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김지미가 선택한 말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장하지 않았고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정리하듯 말했고 조언에 가까운 톤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종종 메시지보다 전달 방식을 먼저 소비합니다. 자극이 없는 말은 기억에 남기 어렵고 소란이 없는 경고는 뉴스가 되기 힘듭니다. 김지미는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아직 겪지 않은 위험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김지미의 경고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올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외면당했습니다. 대중은 현재의 빛이 너무 강할 때 그림자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필요 없다고 여겨졌고 지나치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현실성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말들이 훗날에는 설명서처럼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지미의 경고가 묻힌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쪽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끝을 말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너무 이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게 됩니다. 김지미는 그 반복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조용히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야말로 그녀의 경고가 오래도록 이해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김지미의 말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연예계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대의 형태는 달라졌고 플랫폼은 늘어났으며 스타가 되는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반복되는 감정과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김지미가 말했던 불안정한 명성, 쉽게 교체되는 관심, 그리고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의 고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빨라진 만큼 그 과정은 더 짧고 더 잔인해졌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김지미의 경고가 지금에 와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녀의 말이 특정 시대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세대의 배우로서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구조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목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 관심이 언제 식을지를 계산하는 시스템, 사람보다 이미지를 먼저 소비하고 이미지가 약해지는 순간 다른 대상을 찾는 방식. 김지미는 그 흐름을 일찍 알아차렸고 그래서 명성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명성은 결과일 수는 있지만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을 삼키기 시작한다는 점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연예계를 바라보면 김지미가 말했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겹쳐 보입니다. 한때 모든 곳에 등장하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되는 과정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라짐에는 공식적인 설명도 명확한 끝도 없습니다. 단지 관심이 옮겨갔을 뿐이라는 식으로 정리됩니다. 김지미는 바로 이 점을 경계했습니다. 사라짐이 개인의 실패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은 구조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섭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안에 감정적인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미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희망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성은 늘 불안정하며 그것에 자신을 맡길수록 상처는 깊어진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경고는 듣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줍니다. 선택을 스스로 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요구합니다. 이 점이 그녀의 말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에 와서 김지미의 인터뷰를 다시 읽거나 그 말을 되새기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왜 그때는 이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마중해야 이해하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은 결국 김지미 개인을 넘어서 이 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공의 과정에는 열광하지만 그 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김지미는 바로 그 침묵의 지점을 건드렸고, 그래서 그녀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김지미의 경고는 더 이상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일은 한 배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시도에 가깝습니다. 김지미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끝까지 명성의 실체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녀의 경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차갑게, 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김지미의 경고를 다시 떠올릴 때 가장 무거운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아쉬움입니다. 그녀의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 위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같은 길을 끝까지 걸어본 사람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남긴 조용한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너무 낮았고 너무 차분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시대가 듣고 싶어 하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쳤고 기록은 남았지만 의미는 남지 않았습니다. 김지미는 아마도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을 남겼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이 필요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김지미의 말을 단순한 회고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명성의 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불편함이 아니라 참고서로 받아들여졌다면 이 산업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예계는 여전히 빠르게 사람을 소비하고 더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김지미의 경고는 그 흐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는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던 말이 결국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지미의 이야기는 한 배우의 말년이나 한 인터뷰의 의미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성과 성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늘 빛나는 순간에만 집중하고 그 빛이 사라진 뒤의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는가? 왜 경고는 늘 비극 뒤에야 이해되는가? 김지미는 그 질문을 생전에 던졌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지미의 경고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김지미가 남긴 이 경고를 다시 듣는 일은 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같은 말을 또다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